수석 승무원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왕실 전용기까지 담당했던 제가 하필 개발도상국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본 공항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평양 상공 34점 피트. 그날의 사건은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에드워드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비행이 제 오만함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측 엔진에서 전해져 오는 불길한 소음, 창밖으로 드리워진 끝없는 흑암, 그리고 객실 전체를 감도는 불안정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빅토리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인천이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시아의 변방공항에 비상 착륙을 감행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가 오랫동안 지녀왔던 편견과 자만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오만한 영국인 수석 승무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직면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수석 승무원이었으며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이자 영국 왕실 행사 지원 경력까지 갖춘 베테랑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아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네이비 블루 제복을 단정하게 정돈하며 저는 만족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석 승무원 배지가 빛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거쳐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이 빅토리아, 오늘 도쿄행 항공편에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수 탑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저는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런던에서 도쿄로 향하는 노선에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한국인 승객들이 탑승하는지 내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 비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 승객들은 소란스러운 경향이 있었고 특히 한국 승객들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데이비드. 우리는 영국의 자부심을 수호하면서 맡은 바 책무를 완벽히 수행하면 됩니다. 브리핑룸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욱 강경하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 국적의 승객들이 많은 항공편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응대해 주십시오. 제 발언에 베테랑 승무원들은 시선을 교환했으며 첫 장거리 비행을 맡은 소피아 밀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잉 777 항공기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번 비행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영국적 품격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에드워드 기장님은 이미 조종석에서 출항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에드워드. 오늘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비행이 예상됩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 명단을 확인하셨는지요? 에드워드 기장님은 저를 격려했습니다. 빅토리아,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것입니다. 객실 점검을 시작하며 저는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1등석과 비즈니스석 구역은 더욱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적어도 이 공간만큼은 영국적인 고유의 품격을 굳건히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등석으로 들어서는 영국의 신사들을 바라보며 저는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쪽에서 울려 퍼지는 시끌벅적한 한국어 대화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은 제 기준에 영 맞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이코노미 클래스 담당입니다. 한국 승객들이 부당하게 좌석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 지시에 소피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등석 승객들에게 환영 샴페인을 제공하며 세련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자랑하는 전통과 격조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올 무렵 이코노미 클래스의 한 한국인 승객이 화장실 이용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즉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승객이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따라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흐린 하늘은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내내 저는 우리 항공사의 자부심과 품격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순항 고도에 오르자 기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1등석에서는 제가 직접 엄선한 와인을 추천하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한국어 요청 사항들은 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없어요. 물 더 주세요. 담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 승객들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 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의 항공사이니까요. 창밖으로는 구름 위로 광활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끝없는 하늘길 위에서 저는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왜 이들은 우리의 서비스 규범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항상 자부심을 느꼈지만 오늘처럼 힘든 비행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비행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긴 여정이 무사히 종료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교훈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1등석에서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T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통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자랑하는 최상급 서비스의 정수였습니다. 은빛 티포트에 다르질링 티를 우려내며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격조 높은 서비스는 오직 영국 항공사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항공사들이 아무리 모방하려 해도 이 품격만큼은 결코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1등석에 탑승한 영국 외교관과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욱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하며 익힌 교양과 매너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클라라 씨, 저기요. 차 좀 더 주세요. 한국인 승객이 손을 흔들며 승무원을 호출하는 소리였습니다. 차 TA. 대신 TIT라고 불러야 하는데 저는 속으로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처럼 손을 흔들어 승무원을 부르는 행위는 매우 무례한 기본 예절을 결여한 행동입니다. 호출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매너인데도 말입니다. 데이비드, 우리 티 서비스가 너무 고급스러워서인지 이코노미 승객들까지 자꾸 티를 찾으시네요. 데이비드와 작은 농담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항공기가 매우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난기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국 기후에서 단련된 저희에게 난기류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오더니 비행기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에드워드 기장입니다. 에드워드 기장님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측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으나 영국 왕실 근무 경험을 가진 제가 동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침착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경험을 축적한 영국 항공입니다.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안내 방송을 진행했지만 이코노미석에서는 벌써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승객들이 서로 무언가를 급히 이야기하며 휴대폰을 꺼내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긴급 상황을 SNS에 공유하려는 의도인 듯 보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항공사입니다.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에드워드 기장님의 두 번째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이요? 하필 한국이라니.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훨씬 더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국과 오랜 외교적 교류가 있는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저희와는 거리가 먼 국가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경험도 없고 왕실도 없는 국가에서 과연 이러한 비상 상황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한국인 승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1등석의 일부 승객들이 더욱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저기 한국인 승객 중에 대형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데이비드의 보고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이 영국 의과대학에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인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항공기는 지속적으로 고도를 하강시키고 있었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인천국제공항의 통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국의 지형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합니다. 영국 항공사의 최고 승무원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제 편견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입니다. 태평양 상공 한가운데에서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는지를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기피할 여유도 없이 비행기는 이미 한국의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이나 뉴욕 JFK 공항도 아닌 제가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아시아의 한 공항이 과연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기장님, 정말 인천공항이 최선의 대안입니까? 도쿄 나리타로는 회항할 수 없습니까? 에드워드 기장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빅토리아,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 착륙 대응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치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일단 승객들의 안전 확보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에 저도 모르게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왜1편,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현재 우측 엔진 화재 가능성 감지되었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 체계가 가동 중이며 10분 이내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들의 영어는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발음과 전달력 또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이토록 신속한 대응 체계라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공항일 뿐일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제탑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굽 1편 비상 착륙 유도 시스템 가동. 저희 공항은 연간 50회 이상의 강도 높은 비상 착륙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전 비상 착륙 성공률 100%라는 기록을 자랑합니다. 순간 제가 고수해왔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50회의 훈련이라니요. 이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진행하는 훈련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빅토리아, 인천공항에서 벌써 최정예 의료진과 소방대가 대기 중이랍니다. 심지어 승객 국적별 통역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대비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유럽의 허브 공항도 이처럼 체계적이고 세밀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데이비드, 우리는 영국의 자존심을 걸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아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오만함을 무섭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지시는 점차 정교해졌고 그들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왜1편, 현재 우측 엔진 온도 3.82도로 감지됩니다. 착륙 시 소방차 24대와 구급차 1피대가 대기 중이며 활주로에는 특수소화제 분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폄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항공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승객들은 서로를 도우며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와드릴까요? 한 한국인 승객이 옆자리의 노인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영국식 매너와 시민의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항공기는 계속해서 고도를 낮추고 있었고 관제탑과의 교신은 더욱 긴박하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1, 2편 귀하 항공기 주변에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한 2차 문제 발생 가능성이 감지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분석 중입니다. 최적의 착륙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까지 갖추었다니. 저는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점점 더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승객들에게 현재 상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해야 합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처럼 영국 항공사의 우월성을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는 깊은 숨을 내쉰 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상 착륙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제 입에서 이런 찬사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오류였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지면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을 걱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천공항. 저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이처럼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활주로 양옆으로 도열해 있는 소방차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목격했던 어떤 공항의 비상 대응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저기 좀 보십시오. 소방차만 해도 20대가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보통 5대 정도의 소방차가 비상 상황에 대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항공기가 고도를 더 낮추면서 세부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들 사이로 구급차와 다양한 지원 차량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력들이 이미 완벽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9112편 착륙 3분 전입니다. 우측 엔진에 화재 위험이 감지되어 특수 소화제를 활주로에 사전 분사했습니다. 착륙 즉시 소방 작업이 개시될 예정 기온이 기장님께서는 정확히 지정된 위치에 정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탑의 안내는 여전히 침착하고 지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현재 승객 명단을 확인한 결과 영국인 50명, 한국인 140명, 일본인 수심 3명입니다. 각 국적별 전문 통역사와 의료진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상 탈출 후 승객들은 국적별로 구분된 임시 대기실로 신속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순간 저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니. 게다가 각 국적별 맞춤형 대응이라니. 영국의 어떤 공항도 이처럼 높은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착륙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활주로에 설치된 특수 장비들이 우리 비행기의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데이터는 즉시 관제탑으로 전송되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착륙 방향을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최신 열화상, 센서 분석 결과, 우측 엔진 온도 4극5도 감지, 소방차 3번부터 10번까지 고압 소화제 준비. 기술적인 용어들이 오가는 가운데 항공기는 천천히 활주로에 접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완벽한 무용단의 공연을 보는 듯했습니다. 수십 대의 소방차가 일사불란하게 완벽한 타이밍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수 소화제가 정확하게 화재 위험이 있는 엔진을 향해 분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빅토리아, 이건 마치
특수 효과가 동원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소피아의 감탄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제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영국의 대응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초라하고 구시대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자 즉시 비상 탈출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인 승객은 1번 출구, 한국인 승객은 2번과 3번 출구, 일본인 승객은 4번 출구로 대피해 주십시오. 각 출구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구조대원이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대피 계획이라니 저는 순간적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시스템을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진정한 전문가의 표본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승객들을 차분하고 능숙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들의 제복이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빅토리아. 구조대원들 제복에 장착된 디지털 장비들. 실시간으로 승객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듯합니다. 데이비드의 말대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제복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명을 주었던 것은 한 어르신이 대피 도중 휘청거리자 즉시 달려와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주변의 다른 한국인 승객들 역시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영국 공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옆에 있던 데이비드가 들었는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설, 완벽하게 기능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섬세한 배려심.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방금 전 목격한 압도적인 구조작업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승무원 여러분은 특별 휴게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인천공항 직원은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등석에 탑승했던 영국 신사아서 펜들턴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잠깐, 우리는 왜 이렇게 허름하고 평범해 보이는 공항에 착륙한 겁니까? 나는 1등석 승객입니다. 즉시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시오. 아서의 거만한 태도에 저마저도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의 대응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고객님, 저희 인천공항 프리미엄 라운지는 세계 공항 라운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최고 시설입니다. 지금 안내해드릴 특별 대기실은 그 라운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답변에도 아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의 공항이 무슨. 런던 히드로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세계 최고입니다. 당신들이 그 격조를 알 리가 없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동문이 열리며 특별 대기실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아서는 물론 저희 승무원들
모두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실내는 마치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첨단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인별 안마 캡슐과 최적화된 수면 포드, 실시간 건강 체크 시스템이 구비된 휴식 공간까지 런던 히드로 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은 개인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비상 착륙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 수치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고객님 개인별 맞춤 케어를 즉각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소피아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빅토리아, 여기 좀 보십시오. 좌석마다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음료수와 식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의 알레르기 정보를 자동으로 체크하여 위험 메뉴를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서가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통과 품격이 부재하잖소. 이건 그저 기계로만 채워진 공간일 뿐이요. 순간 주변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품위 있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공항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최첨단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합니다. 저기 보이시는 휴식 공간의 디자인은 한국 전통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며 벽면의 패턴은 조선시대 규방에서 사용되던 섬세한 문양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간신히 눈치챘습니다. 최고급 첨단 시설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는 한국적인 고유의 미적 요소들을.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나열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통합된 예술이었습니다. 아서는 더 이상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쪽 좌석에 몸을 기대어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승무원 전용 샤워실은 마치 럭셔리한 고급 스파를 연상시켰고 식사는 한식부터 양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메뉴가 이전의 기내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수준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우리 항공사도 이런 수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방금 기체 점검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엔진 상태가 심각하여 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쪽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임시 숙소는 공항 내부에 설치된 캡슐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캡슐 숙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각 룸에는 최신 수면 환경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내 조명은 탑승자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자동으로 정교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5성급 호텔 수준입니다. 소피아의 말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서비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승무원 여러분의 제복 세탁도 해드리겠습니다. 2시간 내로 완벽히 완료해 드릴 테니 그동안 이쪽에 준비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제공된 옷은 고급 한국 브랜드의 캐주얼 의류였습니다. 착용감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서 펜들턴 씨조차 불평을 완전히 멈추고 이곳의 서비스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안마의자를 경험한 후에는 그의 오만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하고 편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인천공항 직원은
더욱 밝은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상대방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전문성과 깊은 자부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24시간 동안의 완벽한 정비를 마치고 다시 비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직전에 관제실과 정비센터를 견학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20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빅토리아, 이제 곧 출발하시는군요. 아쉽습니다. 인천공항 정비팀의 박준영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아쉽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단 하루는 제 20년 경력에서 가장 큰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센터에서 직접 본 광경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많은 정비 과정들이 여기서는 AI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비팀은 연간 신규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기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 정비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부합니다. 박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히드로 공항의 정비 시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은 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과 아시아 공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 그저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제 오만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20년 전에는 그러한 외부의 편견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얼마나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까? 박 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장비들, 24시간 풀가동되는 정교한 정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뛰어난 전문성과 강한 자부심. 이것은 결코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 보여주신 그 체계적인 대응은 정말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제 말에 박 부장님은 겸손하게 웃으셨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서는 강렬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빅토리아, 이제 곧 출발하실 시간이군요. 아,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작게 준비한 기념 선물입니다. 박 부장님이 건네주신 패키지에는 인천공항의 역사와 혁신적인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는 고급 책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영국 항공사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항공사 동료들과도 이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그들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에 다시 오르며 저는 지난 24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생사의 위기 순간에 보여준 그들의 완벽한 전문성, 무례한 승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최첨단 인프라 시스템까지. 빅토리아, 이제 이륙 준비할까요? 에드워드 기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공항이 아닌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객실에서 승객들을 다시 맞이하며 저는 문득 한국인 승객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서정연한 탑승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 이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진실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소피아,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 항공사의 서비스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들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안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수석 승무원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한국 승객 여러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저희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공기가 서서히 이륙하며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관광객으로 다시 와보고 싶네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한국의 문화와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하늘 위에서 저는 조용히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영국의 모든 동료들과 반드시 나누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역시 인천국제공항처럼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수석 승무원 빅토리아가 인천공항에서 겪은 비상 착륙 실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대하고 대단한 곳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영국 항공사 승무원의 뿌리 깊은 편견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실력과 품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과 저력을 보여준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자부심 넘치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신 구독자님들의 자랑스러운 경험과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놀라운 K-시스템의 혁신을 전하는 데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시청 후 이 영상에 대한 깊은 감상평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